안녕하세요. 돈 버는 할매 할배 채널에 오신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후 자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은 이제 그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현실적인 재테크 정보와 짠테크 노하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저희 채널이 여러분의 황혼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70대 노부부 김노인과 이 여사님의 절세 역전극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세금의 무서움과 절세의 기적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김노인 부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며 알뜰하게 모은 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도움 없이 오직 두 분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었죠. 자산 목록을 보니 살고 계신 7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와 현금 및 금융자산 3억 원이었습니다. 합치면 정확히 10억 원입니다. 이 정도면 자녀들에게 짐되지 않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노인은 흐뭇하게 웃으며 자식들에게도 넉넉하게 물려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걸려온 은행의 전화 한 통이 그 평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회장님, 지금처럼 아무 계획 없이 상속이 이루어지면 자녀분들이 최소억 단위의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되실 겁니다. 억대 세금 폭탄이라니요. 평생 모은 10억 중 억 단위가 세금으로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김노인과 이 여사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노인들 돈을 뺏어가는 건가? 분통이 터졌지만 세법은 냉정했습니다. 문제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김노인 부부의 눈앞에 있었는데도 세금은 부자들만 내는 것이라는 오해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김노인 부부가 억대 세금을 0원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킨 시니어 절세 3원칙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비밀병기가 될 것입니다. 김노인 부부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은 후 전문가를 찾아 절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사가 제시한 방법은 복잡하지 않았지만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핵심이었습니다. 원칙 1번 시간의 마법 10년 단위 증여 공제를 활용하라. 김노인 부부의 자녀는 성인 2명입니다. 세무사는 김노인에게 왜 그동안 자녀들에게 5천만 원씩 증여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니 부모가 2분일 경우 총 2억 원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셈입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초기화됩니다. 김노인 부부의 자녀들은 40대 초반이었고 10년 전에 이미 결혼 자금으로 일부 금액을 증여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금 증여는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속세 조사 때 증여세 누락으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김노인 부부는 부랴부랴 남은 공제 한도를 계산하고 현금 증여와 함께 세무서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약 1억 원의 자산을 미리 세금 없이 자녀들에게 분산시켰습니다. 원칙 2는 주택이 아닌 금융자산을 먼저 정리하라. 김노인 부부의 자산 10억 중 가장 큰 비중인 7억을 차지하는 것은 아파트였습니다. 세무사는 혹시 집을 먼저 증여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노인은 당연히 집을 먼저 증여하려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는 고개를 저으며 가치가 오를 자산은 상속으로, 가치가 오르지 않을 자산은 증여로라는 황금률을 알려주었습니다. 집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상속으로 남겨두고 주식이나 예금처럼 가치 변동이 적거나 현금화가 쉬운 금융자산부터 미리 증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낸 후에 자산 가치가 오르면 그 오른 가치에 대해서는 다시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노인 부부는 남은 현금 자산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담부 증여, 즉 자녀가 부채를 떠안는 방식 등을 활용하여 증여 시점의 자산 가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미리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칙 3은 사망보험금을 절세용 현금으로 활용하라. 가장 극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망보험금의 활용이었습니다. 김노인 부부는 오래전에 가입했던 종신보험이 있었는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인 계약자와 사망하는 사람인 피보험자가 모두 김노인이었고
수익자가 자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사는 이 보험 계약을 자녀를 수익자, 계약자를 보험료 납입자가 되도록 변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간단한 계약자 변경만으로 김노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보험금이 2억 원이었다면 이 2억 원 전체가 세금 없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마법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금액은 자녀들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현금 납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김노인 부부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곧 세금을 아끼는 돈이라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절세 계획을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들이 이뤄낸 결과는 그야말로 놀라운 재정적 기적이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난 후 김노인 부부의 총 자산은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가해 있었습니다. 7억 원이던 아파트는 8억 원으로 올랐고 남은 금융자산 역시 이자, 수익과 소액 투자 수익 등으로 4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 12억 원이라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이 12억 원의 자산 중 10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실행한 절세 계획 덕분에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된 금액과 사망보험금 계약자 변경을 통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 금액이 약 3억 원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상속 대상에 포함된 재산은 9억 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9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계산해 볼 차례입니다. 상속세법은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최소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공제해주는 배우자, 상속 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노인 부부는 상속재산 9억 원에 대해 배우자 공제 10억 원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단 한 푼의 상속세도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완벽하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세 역전극의 핵심입니다. 만약 김노인 부부가 아무런 절세 계획 없이 10년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산은 12억 원이 되었을 것이고 이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더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2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했던 현금에 대한 증여세 누락 문제까지 터져나와 가산세까지 물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노인 부부는 10년이라는 시간을 활용하여 증여 공제, 보험금 계약자 변경, 배우자 공제 최대 활용이라는 3단계의 치밀한 방어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이로써 억대 세금 폭탄을 완벽하게 피하고 오히려 2억 원이나 불어난 귀한 재산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는 법적, 재정적 안정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노인 부부는 합법적인 절세 계획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큰 유산임을 깨달았습니다. 세무사는 김노인 부부에게 절세의 궁극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회장님, 절세는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이는 평생 흘린 땀과 노력을 통해 모은 소중한 자산을 국가에 귀속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지켜내는 노후 자산 방어 전략입니다. 단지 몇 푼의 세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부모의 역할인 셈입니다. 이 말을 들은 김노인 부부는 그제야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잠 못 이루는 밤 대신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황혼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경험을 주변의 시니어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변에 당부하는 말은 항상 같습니다. 세금은 부자들만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세금 지식은 권리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김노인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세금 공부가 노후 준비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자 가족 사랑의 실천임을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절세 역전극을 오늘 바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김노인 부부의 극적인 절세 성공 비결은 바로 시간과 기본 원칙에 대한 실천력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억대 세금을 피하는 기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세금은 부자들만의 영역이라는 오래된 오해를 깨부수는
시니어 재테크의 새로운 교과서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몰랐다는 무지함과 나중에라는 아니람이라는 것을 김노인 부부의 사례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분들은 10년이라는 황금 같은 시간을 투자해 법이 보장하는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찾아냈고, 그 결과 자녀들에게 세금 폭탄 대신 재정적 안정이라는 가장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핵심 절세 원칙은 여러분의 황혼을 든든하게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첫째, 10년 단위로 5천만 원 증여 공제를 빠뜨리지 말고 신고하며 활용하십시오. 이 10년 리셋 원칙은 국세청이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가장 확실한 절세 찬스입니다. 미리미리 기록하고 신고함으로써 나중에 상속세 조사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누락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자녀에게 세금 없는 종잣돈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면 지금 바로 첫걸음을 떼셔야 합니다. 둘째, 가치가 오를 부동산보다 현금화가 쉬운 금융자산을 먼저 증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십시오. 시니어 자산은 유동성이 생명입니다.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면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이나 금융상품은 증여 시점의 가치로 세금이 확정되므로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세금을 미리 절약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산의 성격을 파악하고 증여 순서를 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사망보험금의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여 상속세 없는 현금 재원을 만드십시오. 이 방법은 자녀들이 갑작스러운 상속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최고의 노후 설계 기술입니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에 세금 부담을 피하면서도 납부 재원까지 마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계약자 한 명만 바꾸는 간단한 행동이 수억 원의 세금을 아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노후 자산은 지키는 것이 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평생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을 세금이라는 구멍으로 허무하게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세금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것은 부자들의 특권이 아니라 현명한 시니어의 권리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쉽고 현실적이며 실천 가능한 재테크 팁을 엄선하여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와 평안한 황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김노인 부부의 이야기가 오늘 당장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상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보험 증서를 확인하고 배우자와 함께 남은 10년의 절세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10년 후 여러분의 재산을 완벽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재테크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